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촉자들을 찾아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확진자들의 동선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접촉자 수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부터 나흘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에서 오늘은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들의 숫자가 198명에서 260명으로 60여 명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7명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4명이 접촉한 사람은 218명이고 확진자들에게 감염된 추가 확진자 3명이 접촉한 사람은 4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시 모든 행정 역량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자라는 결정이 있으셨고 부산에 거주하는 확진자가 광주와 전남을 방문했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40대 남성인 이 확진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인 지난 18일 부산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광주 송정역에 도착한 뒤 좌석 2번 버스를 타고 나주 혁신도시로 향했습니다. 나주에서 음식점에 들른 뒤 한국인터넷진흥원 평가회의에 참가했고 다시 고속열차를 이용해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진자를 만난 음식점 직원과 진흥원 직원 3명이 자가격리됐고 확진자가 탄 시내버스 2대도 운행 정지됐습니다. 광주 지역 확진자들의 동선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대구를 다녀온 확진자 A씨의 아내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20일 낮 서구청 내 카페를 방문했고 A씨의 친구는 지난 19일 주월동의 카페와 상천동의 음식점 그리고 금호동의 PC방을 방문했습니다. 확진자의 발열 시점, 미열 시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20일부터 관리를 했는데 다시 이제 질병관리본부 즉각 대응팀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광주시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면 집회불허 등 강제력을 가진 지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국가동원령에 따라 빛고을 전남대병원과 시립 제2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344개의 격리병상을 확보했습니다. 빛고을 전대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다음 달 초까지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근에 광주에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은 모두 신천지 교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 때문에 신천지 교인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 명단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신천지 교인은 3만 2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광주시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광주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모두 신천지 교인인 만큼 신천지 교인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교회의 협조를 받아 교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5개 구청별로 1:1 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말을 바꿨습니다. 전수조사하는 대신 신천지로부터 확진자와 접촉한 교인의 명단을 넘겨받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광주에가 4만 몇천 명의 신도가 있는데 전체 신도들을 예를 들면 일일이 조사하고 한다는 건 사실은 또 무의미한 일이고요. 신천지 측도 확진자와 관련 있는 교인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공하기로 광주시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에서 요구했던 것은 대구에 갔다 온 사람과 그의 관련자 혹은 우려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단은 모든 걸 다 공개해 드린 겁니다. 결국 신천지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접촉자를 파악하겠다는 건데 신천지가 제출한 접촉자 95명조차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되는 사람도 있고 모른 척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미 거기서 명단이 넘어가는 신천지에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신천지 자료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확진자들이 다녀간 성경교육센터의 CCTV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신천지 측의 제공 자료만으로는 암벽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CCTV 등을 확인해서 이 계획 역시 CCTV 고장으로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또 경찰청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오늘 3시부터 가서 지금 다시 재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신천지가 제출한 접촉자 95명 중 밀접 접촉자 39명은 자가격리 중이고 나머지는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고 광주시가 밝힌 가운데 신천지 시설을 폐쇄하고 교인 명단 확보에 나서는 다른 지자체와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기 전부터 광주시 교육청은 학원에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문을 닫은 곳보다 수업을 하는 곳이 더 많아서 학부모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 고등학교는 학생들을 단체로 불러냈다가 원성을 샀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문 밖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방과 후 학교나 보충 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학생들을 나오지 못하게 했는데 이 학교는 고3 학생 모두를 나오게 해 교과서를 받아가게 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일단 나오기는 했지만 불안합니다. 좀 상황이 이런데 학교를 나와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교과서 때문에 한번 나와야 된다니 좀 껄끄러웠죠.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수업을 한 것도 아니고 교과서만 주고 돌려보낸 것이라며 이 정도는 학교장 재량이라고 항변합니다. 다 지금 고3 1기 과정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해결해서 그럼 애들 교과서하고 앞으로 이렇게 공부할 거다 이런 것만 안내주고 바로 보내자. 학원들이 밀집한 광주 봉선동입니다. 학생들이 3, 4, 5 모여 학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코로나19를 무서워하면서도 어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멈추긴 했는데 선생님 나가야죠. 일부 학원장들은 이미 상당 기간 강의를 하지 못했다며 휴원을 고민하고는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 21세기 병원 사건이 있었을 때부터 2주간 등원을 자제시키고 휴원을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은 오늘 상황도 결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의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가 나온 지난주 금요일 각 학원에 휴원을 권고했지만 상당수 학원이 수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4,700여 개의 학원과 교습소 중 휴원을 결정한 곳은 1,700여 곳, 35%에 불과합니다. 3곳 중 2곳은 수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학원이 이렇게 우리가 공고했어도 이렇게 휴원을 안 할 시에는 따로 이렇게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고. 코로나19 사태가 날로 확산하는 가운데 교육당국의 방침이 전달되지 않는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자.15 총선을 앞두고 광주의 시민단체가 좋은 후보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후보들의 당선 운동도 펼친다는 계획인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시민 모임이 발표한 광주 지역의 좋은 후보는 모두 13명. 동나물과 서구갑을 제외한 광주 지역의 모든 지역구에서 1명 이상의 후보가 시민 모임의 좋은 후보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선정 기준은 능력과 자질, 참신성 등 모두 10가지로 각계각층의 시민평가위원 48명이 참여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후보를 모두 좋은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평가를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과 예비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냈고 여기에 답변을 보내온 27명을 평가 대상으로 한정했습니다. 좋은 후보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 좋은 후보가 국회에서 역량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좀 당선 운동까지 우리가 일정 부분 함께 하자. 하지만 지역구별로 복수에 좋은 후보자들이 선정되면서 선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선을 앞두고 있는 같은 당의 소속 후보들도 좋은 후보로 선정되면서 실질적인 당선 운동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적극적 좋은 후보를 어필을 하겠지만 활용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후보들이 선정된 후보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후보를 국회로 보내자는 취지의 유권자 운동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결실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동료 의원을 성희롱한 혐의 때문에 의원직을 잃은 목포시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러 갈래로 상황이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김훈 전 목포시 의원은 지난해 8월 시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동료 여성 의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목포시의회가 전체 회의를 통해 제명을 결정한 겁니다. 김수미 의원 등이 고발한 성희롱 의혹에 대해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김훈 전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6개월 만에 내놨습니다. 강제추행과 일부 모욕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 일부 모욕은 공소권이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폭행 혐의만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마 좀 명예가 회복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좀 감사하게 또 생각하고 시민들 앞에서 한 발 더 다가서서 열심히 다시 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김훈 전 의원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목포시의원 제명결정 취소 소송에서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시의원 제명처분 취소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성희롱 문제를 제기했던 김수미 목포시의원은 추가 의견서와 다른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서류 제출 며칠 전 갑자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수미 목포시의원은 검찰 항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야3당이 합당을 선언하고 새 당명으로 민생당을 채택했습니다. 민생당은 합당 선언문에서 구태 이념 정치와 지역주의의 사슬을 끊어내고 실용주의 중도 개혁을 위해 손잡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당은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 대한신당의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 평화당의 박주현 통합추진특별위원장의 공동대표 체제로 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교사 임용시험에서 역대 최다인 34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전남대는 올해 교사 임용시험에서 공립 298명, 사립 45명 등 모두 34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남이 214명이었고 경기 44명, 서울 15명 등이었습니다. 전남대는 거점 국립대 가운데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를 3년 연속으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학위 수여식 없이 졸업생 4천여 명을 배출했습니다. 조선대는 당초 졸업식을 취소하는 대신 기념 촬영을 위해 학사복과 학사모를 대여하고 포토존을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이마저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